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이제 부각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 이제 뱅가드가 가상자산 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버핏이 이제 "비트코인은 쥐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약간 버핏이 이야기하는 암호화폐는 이제 "속고 속이는 그런 생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버핏이 브라질에 있는 어떤 홀딩스에 갑자기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브라질 이제 남미 쪽 회사죠. 근데 이제 그게 버핏이 이제 지분을 처음에는 0. 몇 퍼센트에서 1%까지 늘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고, 지금 최근 집계로 봤을 때 버핏이 누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1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주주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누홀딩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거래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많이 이제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뱅가드는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우리가 블랙록과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블랙록과 뱅가드? 근데 사실 이제 블랙록은 지금 ETF를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워낙 이제 암호화폐에 친화적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블랙록도 입장이 알트코인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와 이더 정도라고는 지금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제 뱅가드는 이제 암호화폐에 되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뱅가드가 사실상 간접 투자를 또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게임스탑, 최대 주주로 있는 게임스탑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매집을 공식화하면서 그때 이제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랩소디에서,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뉴스일 것 같아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사실 이 게임스탑의 최대 주주는 또 뱅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진 않지만 지분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상 뱅가드가 가상자산 시장에 자연스럽게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매집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비트코인 매집을 공식화하면서 뱅가드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뱅가드는 이제 게임스탑의 주식을 8.76%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3%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이제 지분이 많다라고 보는데, 8.76%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었던 기관들은 암호화폐 쪽에 관해서 입장을 고수했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놓고 투자를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우회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렇고 뱅가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투기 자산이다, 그래 가상자산 ETF 이제 블랙록이 했다고 해서 우리는 출시할 계획 없다. 사실 뱅가드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ETF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S&P나 나스닥 쪽에 투자하는 ETF를 운용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매수를 합니다. 꼭 미국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출시할 계획이 없다, 이런 의견을 고수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게임스탑이 이제 최대 주주가 또 뱅가드이다, 이제 이런 또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뱅가드가 게임스탑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놀라움을 표출했다, 이렇게 또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저는 조금 그래도 우리 생태계 면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가십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좀 가지고 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체인 지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장기 투자자 그리고 대형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축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 기고자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밸류데이즈 디스트로이드 지표가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게 장기랑 대형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뜻한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표 자체가 장기간 보유된 비트코인의 이동을 관찰하는 온체인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높을수록 이제 보유된 비트코인의 거래가 늘었음을 뜻하고요. 반대로 해당 지표가 낮을수록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거래가 줄어들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된 차트를 보면요, 2023년 이제 1월 10일과
그리고 이제 2024년 10월 그리고 2025년 3월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여기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요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익 실현에 부적합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역사적으로 VDD의 저점이 발생한 뒤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승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또 요렇게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제 코인 상승을 좀 예상한다라는 이제 지표가 좀 나왔고 우리가 사실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지표는 좀 중요하게 보죠. 시장에 오래 참여를 했고 시장에 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이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그게 또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급격한 매도 압력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팔로우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